자, 이거는,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1번이 제일 앞에 와야 되는 경우잖아. 1번부터. 그래서 지금 2명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장소를 바꾸기만 한단 말이야. 그럼 1번이 제일 앞에 서 있을 확률을 PN이야. 그러면 P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원래 첫 번째 PN인 경우에서, 그러니까 PN인 경우가 1번이 맨 앞에 있는 경우죠, 그죠? 거기에서 그대로 1번이 또 돼야 되는 거잖아. BN 플러스 1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1번이 되려면 나머지 9명 중에서 2명을 바꿔버리기만 하면 되거든. 그렇지? 그럼 그 확률이 얼마가 되는데?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9명 중에서 2명을 뽑아라. 이래 되는 거지. 또는 어떤 경우가 있지? 이렇지 않은 경우는 1하고 골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10시 2분의 1인 거 오겠나? 그러니까 1이 서 있지 않으면 1번이 맨 앞에 있으려면은 1번과 맨 앞에 있는 놈이랑 바꿔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1번 여기 아니면 어쨌든 1번이랑 여기 있는 놈이랑 무조건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거는 10만 명이 나에 따라 4만원 감소 나도 생명표인데 20세 남자가 앞으로 40년간 생각한다. 그러니까 20세 남자가 4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20세 남자가 이제 기준이잖아. 그럼 20세 남자 중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말은 60세까지 살아간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요만큼 살아간다는 거네. 이것뿐에 이게 되는 거지. 뭐 대략적으로 땡긴 것 같은데. 상관없어. 일단 A 상자, B 상자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지금 A 상자에는 빨간 것이 3개 있고 파란 것이 4개 있고, B 상자에는 빨간 것이 5개 있고 파란 것이 4개 있는 거지. 어쨌든 빨간 공 한 개, A, B 중 하나를 택해서 2개를 꺼내는 거잖아. A를 고를 수도 있고 B를 고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각각 한 개가 나오려면 A를 고르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B를 고르고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그럼 A를 고르고 뽑을 때는 7C 2분의 이렇게 해서 2개를 뽑아야 되잖아. 빨간 거 3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4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또는 2분의 1에다가 B를 고를 때는 9C에다가 51 곱하기 40. 아, 20분의 10이네. 걔가 이거지. 그럼 을이 이길 확률은 20분의 8이 되는 거지. 그 뒤로는 했나? 이거에서 세 번째만 얘기해 주세요. 다시 4C3?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5번의 게임에서 3번을 이기면 우승하는데 4번째 경기에서 우승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2승 1패를 해야 돼, 무조건. 그러고 4번째에 승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4번째에 이제 을이 우승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까지를 잘라서 해야 되니까 3번째까지는 2승 1패니까 3번 중에서 2번을 이겨야 되는 거지. 20분의 8이면 5분의 4, 아니 얼마고? 5분의 2가 이것에 2번을 이기고 5분의 3은 1번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에서 이길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4C3으로 하면 안 돼. 다시 하면서 세 번째만 빼도 안 돼요? 아,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 A에서 이제 P로 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2칸, 위쪽도 2칸이잖아. 2칸. 그럼 결론은 오른쪽으로 갈 경우의 수가, 확률이 6분의
2가 되는 거 위쪽으로 가는 게 6분의 4L이 되는 거잖아. 그럼 6분의 6분 3분의 1과 3분의 2야. 그러면 4번 중에 2번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2번 가고 나머지는 위쪽으로 2번 가기만 하면 되잖아. 자, 이거 통계 파트는 크게 이산확률 분포가 있고 그리고 연속확률 분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연속확률 분포 두 가지인데 이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산 딱딱딱 흩어져 있다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배웠던 걸 보면 뭐 주사위 같은 경우 아 이걸 안 눌렀구나.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4, 5, 6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잖아. 아니면 짝 또는 홀 이렇게 딱 이가 아니면 이거 딱딱 끊어져 있는 거지. 그 이런 거를 이산 확률 분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산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거야. 먼저 분포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경우에 분포표를 그리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x, 그러니까 이거를 확률 변수라 그러거든. 주사위 같은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변수는 1, 2, 3, 4, 5, 6이라 하지. 그리고 그 밑에는 각각의 이것이 나올 확률을 각각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각각 6분의 1씩 있지, 그죠? 이렇게 다 써주는 거. 그래가지고 여기 합계는 무조건 1이다. 요게 이제 이산 확률 분포로 할 거거든. 그래 이런 거를 해야 하고 이제 평균이랑 이제 분산이랑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개를 구할 거란 말이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의 종류로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고 대표적인 걸로 이항 분포라는 것이 있어.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속이 돼 있는 거야. 1, 2, 3, 4, 5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게 돼.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나뉘어져 있다. 그랬을 때 여기 되려면은 느낌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되는 거잖아. 어떤 거를 다 찍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요때는 요거 자체에서 딱딱 하나하나 끊어져서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함수를 그릴 건데 그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 들고 와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면 이 정의 자체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fx 자체가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거기에다가 우리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데 1이다 얘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그럼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게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라고 할까? 뭐 여기까지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이쪽에 나타내지는 이 넓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총 1이 돼주는 거. 1이 돼주고 fx 자체가 0보다 크고,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뭐 요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왔어. 1이다. 여기 1이야. 이것도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돼. 요놈 자체의 넓이가 1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은 합이 1이야 되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런 걸 배울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된 게 뭐 이런 식으로 정의됐다 치자. 그리고 뭐 여기서까지 넓이가 1이라고 칠게. 그러면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즉 P가 A에서부터 B까지 일어날 확률, 이런 걸 구하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 그럼 결론은 A에서부터 B까지 구하는 이쪽의 넓이를 이용하라 이 말인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적분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얘의 이제 그 종류로서는 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거고,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를 배울 거죠. 표준 정규분포. 이거 두 개를 배울 거고, 이거 배우고 나면은 이상과 연속이 이게 별 그 관계가 크게 없어 보이지만 이항분포를 많이 시행을 하면은 정규분포에 좀 가까워져.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생겨. 접점이. 그래서 이산인데도 연속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지고 정규분포를 또 표준정규분포로 또 바꿔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또 하게 될 것이고,
이거 이제 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하게 돼. 좀 추정이라는 걸 하게 돼.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뭐 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인구를 뭐 하나하나 조사할 때 뭐 남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말이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룰 수가 없잖아. 뭐 하나하나 다 세우는 걸 우리는 전수조사라고는 하는데 그게 힘드니까 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면 요런 것들을 각각들이 나눠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얘네들을 데리고 왔을 때 여기서 각각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판별해가지고 전체는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야. 그게 그걸 추정이라 그래. 근데 그게 100% 맞진 않겠지. 그러니까 100% 맞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구간이 생겨. 이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다. 저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뭐 95%의 신뢰 구간, 뭐 99%의 신뢰 구간이라고 할 거거든. 그럼 그 믿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통계는 끝나는 거야. 전체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통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이 세 개가 기본적인 모토로 들어가. 그러니까 평균은 대표값, 그러니까 대표값이 우리 이거 중3 2학기 때 배웠는데 기억나나? 최빈값이랑 중앙값이랑. 그러니까 뭐 어떤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특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평균이라고 하면은 뭐 니 뭐 공부 좀 하나 이러면 니 평균 몇 점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공부 좀 하나 못하나에 대한 대표가 될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평균이 대표가 될 수 있고. 근데 반드시 이거 평균이 대표가 될 수 없는 게 어떤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밑에 바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뭐 깊이가 만약에 뭐 2m라고 하자. 근데 이렇게 푹 이렇게 꺼졌어 막. 그러면 얘 그 평균 해수면이라고 하면은 그거 뭐 따지면은 한 이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인데 푹 꺼진 거 한 이 정도가 있는데 이런 거를 뭐 대표를 삼기에는 평균으로는 좀 적절치 않지. 그럴 때는 뭐 중앙값을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채빈값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치우치더라도 뭐 과일에서 뭐 장사를 하는데 뭐 수박이 하루에 10,000개가 팔리는데 딸기는 한두 개 팔리고 뭐 포도가 한 3개 팔리고 이렇게 하면 그 가게의 대표는 뭐 수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채빈값 또 대표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값. 이런 것들이 각각 뭐 이거 뭐야 용어 같은 거 대충 크게 여기서 지금 배워야 될 것은 크게 없어. 뭐 별량 딱히 뭐 이거는 뭐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평균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던데? 평균 전체분에다가 그거를 다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기에 뭐 계급 이 165cm인 애가 2명이 있고 뭐 170cm인 애가 뭐 1명이 있고 뭐 175cm인 애가 뭐 3명이 있고 전체 6명이 있는데 얘네들의 키의 평균을 구하라 이러면은 165가 2개니까 여기 있는 계급값이랑 도수를 곱하고 이거 2개 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거. 그게 이 말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계급값 도수는 그것에 대한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다 더해가지고 나눈 거.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중3 때 배웠던 것은 여기에 그 값이 들어가고 밑에는 도수가 들어가. 도수.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전체 분에다가 이거 다 곱해서 더한 거를 나눠줬어. 이렇게 나눴거든. 요 놈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도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확률이 들어올 거야. 그럴 때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또 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평균이 이렇게 돼버리지. 평균이 요거 계급값 도수가 있으면은 이 평균을 우리 기호로는 이렇게 써. x의 평균. 그러니까 EX. 에버리지. 얘 약자일 것 같은. 아니다. 기대값의 약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거 녹화 중인데 큰일 났네. 이거 기대값 익스페리언스 맞나? 그러니까 어쨌든 기대값의 약자 이거 그러니까 그거의 약자로서 E를 쓰고 아니면 M으로도 표현 많이 하거든. 이거는 민의 약자로 해가지고 써. 그러니까 M 또는 뭐 EX. 그러니까 EX라는 것은 X의 평균의 의미야. 그러니까 X의 평균은 우리가 여기 전체 다 더한 것분에다가, 그치?
요것들을 각각 곱한 거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근데 다 더한 것은 이놈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n분의 1을 밖으로 빼내고 요것들을 각각 곱하기 된 요 시그마로도 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미리 하고 갈까? 아니다. 그럼 하고 갈까? 아니다. 하고 갈까? 그러니까 요래 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지지. 얘가 요렇게 각각 하나씩 째지잖아. 하나씩 째는다 생각하면 n분의 fn 자체를 p1이라고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 분의 얘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요것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론은 얘를 다 하나씩 바꾸면은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 i, p, i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요렇게 쓸 거지. n분의 1 요거 제끼고 확률로 이제 표현해서 쓰게 될 거야. 나중에 뭐 또 보고 하자. 그럼 특징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은 평균이죠, 평균. 이 중에서 뭐 대표값을 골라라 이 말이니까. 이거 평균가라고 하면 다 돼가지고 나누면 되잖아. 이거 나눠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회 때 성적도 뭐 이거 다 돼가지고 나눈 것이 74점. 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성적의 평균 뭐 7 곱하기 3 플러스 8 곱하기 5 플러스 9 곱하기 2 플러스 해갖고 10으로 나누면 될 것이고. 이것도 다 했던 거니까 될 것 같아.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이제 삼포도는 이제 대표값만으로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좀 판별을 할 수가 잘 없어가지고 삼포도라는 개념 자체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삼포도가 이제 자료에 흩어진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그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자료가 이런 식으로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자료가 퍼진 정도로 했으니까 이럴 때는 삼포도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삼포도의 종류는 아주 크게 분산이 있고 표준 편차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분산이 야가 이것보다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나오려나? 안 나올 것 같아. 어째 그게 이제 삼포도고 뭐 종류는 뭐 표준 편차 뭐 있고 이런 건 안 할 거야. 이런 거 안 할 거대. 이런 거 사원 편차 이런 건 안 할 거야. 하는 거는 표준 편차랑 분산 요것만 할 거다. 뭐 편차라는 것은 이것도 사실 나오지도 않아. 편차라는 것은 별량 빼기 평균이란 말이야.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 뭐 이거를 평균에서 다 어차피 다 한거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분산의 정의 자체는 원래는 뭐냐면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야 원래. 그리고 이게 정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 이래 되는 거지. 됐지?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거를 자료 흩어질 정도로 하나 나타내는 거는 뭐가 있는데, 분산이랑 표준 편차, 디귿 미음 이래 되는 거지. 편차는 항상 양수돼 그런 건 아니고, 그죠? 삼포도로 가자 많이 쓰는 거는 평균 이것도 아니고, 편차의 제곱의 합은 0은 아니다, 그지? 그러고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가 이거 맞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클수록 분포 상태가 그래 고르다. 이 얘기 할라 했다. 표준 편차가 크다. 여기서 이놈이랑 봤을 때 이게 더 고른 거지. 이게 고르게 이렇게 뭉쳐있는 게 고르다라는 표현이지.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헷갈렸는데, 고르다가 이게 좀 곱게 퍼져 있으니까 나는 이게 고르다라고 계속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게 고르다지. 이건 고르지 않다. 은근히 헷갈려요. 많이 뭉쳐져 있는 거지. 그러고 뭐 이런 거 표준 편차 구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먼저 편차를 구해야 되겠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별량 빼기 평균이었잖아. 평균. 그러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럼 평균은 이거 다 더하면 뭐 되게 빠르네. 6이야. 그럼 이거 6이다. 그러면 별량에서 평균 빼면 0이고 여기서 평균 빼면 1이고 이거 평균 빼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그러고 아까 분산이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곱을 하는 거지. 0, 1, 9, 1, 9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나머지 5 그러면은 4 그러면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4라서 2 이거 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야.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그냥 쭉 하면 되는 것이고 딱히 뭐 그게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부터 제대로 된 걸 할게. 확률 분포 아까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그 분포를 얘기해줬죠 그지? 각각 딱딱딱 돼 있는 거.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각각의 변수액이 들어가 있고 그러고 요 놈들의 각각의 확률들을 밑에다가 써주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여기 밑에 있는 거를 다 더하면은 합계는 1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한 거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P에 X가 뭐 X1 또는 뭐 X가 X3 이거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게 일어날 확률 또는 이게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P1 플러스 P3가 되는 거지. 느낌 알겠지? 아니면 P가 뭐 X가 뭐 X2에서부터 X5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P2 플러스 따다다 P5까지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그마로 표현되는데 나중에 연속에서는 딱딱딱 끊어진 게 아니고 연결됐으니까 그때는 적분을 쓰는 거고 인테그랄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평균 그러니까 평균 또는 기대가 아 맞네 그 익스펙 뭐시기 expectation mean 그지? 민은 맞았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약자로서 그렇게 쓰고 이제 이 x의 아까 정의 자체가 아까 이렇게 되는 이유 설명해줬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느낌을 잘 살려. 이 x라는 것은 시그마 i 있고 1부터 n까지 xi의 pi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x의 평균이면은 그 x에다가 각각의 확률들을 곱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이의 x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겠노? x제곱의 평균이니까 xi의 제곱에 pi를 곱하면 되는 거대. 요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산은 뭐라던데? 편차 제곱의 평균이랬다 얘가. 그러니까 분산의 정의 자체가 분산은 기호로는 v라고 쓰고 vx라는 것이 x의 분산을 의미하는 거거든.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랬지? 편차는 뭐라 했는데? 별량 빼기 평균이었잖아. 그럼 i부터 n까지 별량은 xi고 평균은 m이라 쓸게. 요놈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에다가 pi를 곱한 게 되는 거지. 아까 2의 x라는 것은 x의 평균이니까 xi에다가 pi를 곱하면 됐었고 x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x제곱에다가 pi를 곱하면 되는 거였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에다가 pi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자 그럼 이 놈을 정리를 해볼게. 그럼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m xi에다가 플러스 m 제곱에 pi 이렇게 표현되거든. 자 그럼 얘는 시그마에다가 n에 i 있고 1부터 xi 제곱에 pi 마이너스 2m 밖으로 뽑아져 나지고 여기까지 n까지 xi pi가 되고 플러스 시그마에다가 n에 이렇게 되고 pi m 제곱은 앞으로 빼지겠지 그지? 상수니까 뺀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표현되지? 2의 x 제곱이 되는 거지. 요거 뭐고 요거 아까 평균이라 했지 평균. 그럼 2x랑 m이랑 같은 거라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2m 제곱이랑 같네. 요거 m이랑 같으니까. 자 이거 얼마야 이거? 평균의 합이 이거 확률의 합이는 게 1이잖아. 거기다 m 제곱 한 거지. 그래서 2의 x 제곱에다가 빼기 m 제곱이니까 m은 2x잖아 그죠? 요 놈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산 계산할 때는 분산을 계산할 때는 요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정의는 알아두면은 괜찮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은 요렇게 할 것이고 그럼 요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표준 편차 구하라고 하면 루트만 씌우면 끝나지. 이제 시그마의 기호는 시그마 표준 편차 기호는 시그마라고 읽고 이거는 이게 대문자고 이게 소문자지.
뭐 그리스어로. 이거 대문자 시그마, 이거는 소문자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 x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있는. 이럴 때 시그마 x.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했지. 지금 내용 방금 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알아줘야 될 것이 이거 알아주자. 그러면 우리가 2의 x인데 안에 것이 1차식으로 들어올 때가 있거든. 요놈에. 그러니까 요놈 정의는 어떻게 되고 v의 ax 플러스 b는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요놈은 a의 2의 x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돼. 일단 결론적으로만 얘기할게. 그 다음에 야는 a제곱의 vx로 표현이 돼. 뒤에 상수는 없어져. 그 다음에 야는 여기에다가 루트 시그마 씌운 거랑 같잖아. 여기 루트 시그마 씌우면 절대값의 a제곱, 이거 루트의 a제곱이니까 절대값 a가 나오는 거겠지? 그리고 여기 루트는 시그마 x 이래 되는 거야.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거다. 그 나오는 거를 굳이 증명을 하라고 하면 당연하다시피 여기 나와있지? 바로 되지 지금. ax 플러스 b의 평균이라는 것은 axi 플러스 b의 평균이니까 여기 pi를 곱한 거잖아. 그럼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각각 곱해지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느낌 돼? 이것도 마찬가지. vax의 평균이라는 것은 요놈 아까 구해 넣었던 거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해서 뭐 나온 거.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고 이게 중요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요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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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식에서 알다시피 x 플러스 y도 각각 2의 x 플러스 2의 y 되는 거 이해되겠지? 똑같은 개념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얼추 다 됐고 이제 문제만 풀면 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이제 18번부터 대충 한번 보면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지금 이렇게 분포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분포표를 내가 직접 그거를 작성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 그럼 지금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x가 칠 수 있는 값은 0, 2, 4, 6 딱 이렇게 네 가지야. 그러면 전체가 0, 2, 4, 6 네 가지 나왔잖아.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이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야가 1을 돼야 된다는 거에서 a 값이 얼마인지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요거는 이 값을 구하라니까 x-2가 2보다 크거나 x-2가 -2보다 작거나 이래 되잖아. 그럼 이때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거나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럼 4보다 큰 파트는 여기잖아.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것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알아 이 말인 거야. a 값 구했으니까. 됐지?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럼 평균 어떻게 할까고 하면 되는데 xi pi 되지? 곱하고 플러스 곱하고 플러스 곱하고 이거 다 하면 돼. 1.4 됐지? 아까 이거 vx는 어떻게 하는데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그럼 여기서 뺐으니까 이거 없어질 거고 그죠? 남은 거는 평균의 제곱을 구하는 거랑 같아. 아니면 이거 자체를 구하라고 하면 얼마가 되겠노? 이거 자체를 구하라고 하면 x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얘놈을 제곱해서 곱하면 돼. 제곱하고 곱하면은 10분의 1 제곱해서 곱하면은 8 제곱해서 곱하면은 27 제곱해서 곱하면은 64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은 우리가 구한 이거 2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이제 구해야 되는 이거 분포표를 그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22번은 1, 2, 3, 4 적힌 카드가 각각 4개가 있어. 알지? 여기 야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 각각 들어있네. 근데 하나를 뽑는데 적힌 숫자. 그러면 적힌 숫자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변수는 적힌 숫자야. 그럼 1, 2, 3, 4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확률은 전체가 1이 돼야 돼. 그럼 각각이 나올 수 있는 요놈이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카드 수가 10장이잖아. 10장 중에서 한 장밖에 없지.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는 10분의 2가 되는 거고 10분의 3, 10분의 4. 그러니까 다 하면 1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대놓고 이제 평균은 각각들을 곱해서 다 하면 되지.
곱하면 10분의 1, 10분의 4, 10분의 9, 10분의 16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10분의 10에다가 26에다가 30 그래서 3 맞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는데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구한다 했거든. 그 다음에 2x제곱은 제곱하고 곱하면 10분의 1 플러스 10분의 8 플러스 10분의 27 플러스 10분의 64 이거 다 다니까 10분의 이거 35 이거 36 100이네 맞지? 그럼 이게 100 그럼 이거는 10이네 아까 이거 3이라 했잖아 9, 그럼 9니까 1 이래 되는 거야. 이 계산 방법은 요렇게 됐지? 뭐 하나 해볼까? 기대값이 그거지 평균이지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이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벌 수 있는 모든 돈을 쓰는 거야. 벌 수 있는 돈이 변수인 거야. 벌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x가 이익이 들어오는 돈이 여기가 돈이 돼야 돼. 10원짜리 동전 2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는데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그 동전을 상금으로 받아. 그럼 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은 얼만데? 빵원이지. 그리고 제일 작은 금액은 10원 또 20원도 있고 그 다음에는 50원 있지 60원 있지 70원 있지 또 100원 있고 110원 있지 그 다음에 120원 있지. 이게 기대값인 거야. 이게 이제 변수인 거야. 그럼 0원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고? 전체가 몇 개인데 동전 4개잖아. 동전이 4개다 얘가. 그럼 전체 경우는 16이잖아. 그럼 0이 나온다, 0원이 나온다면 전부 다 뒷면인 거네. 뒤니까 11. 얘는 16분의 이제 2. 그죠? 이런 거 각각 채울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다 곱하면은 그것에 대한 기대값이 나오는 거야. 해볼까? 재미삼아. 얘는 16분 얼마 되노? 20은. 얘도 1이지? 앞 뒤뒤밖에 안 되는 거잖아. 아, 네. 20원 나올 경우. 앞 DD. 앞 DD밖에 안 된다 얘가. 이놈은 앞 DD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얘는 왜 2였는데 앞 뒤 DD 그 다음 뒤앞 DD 이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고 얘는 그러면 하기 잘했네. 16분에 50원. 얘도 이제 얘는 16분에 60원 나오려면 4. 얘는 16분에 야도 2. 얘는 16분에 그렇지. 얘는 16분에 얘는 16분에 이런 거 보면 보통 다 대칭이 돼. 신기하지? 보통 그래. 그래서 이거 기대값 구하면은 이거는 빵원이고 얘는 16분에 20. 이거 왜 이러나? 그러면 전체 16분으로 다 할게. 그럼 20 플러스 20 플러스 100 플러스 462 20 240 140 100 그 다음에 220 120 요리 되는 거지. 다음에는 16분에 40에다가 140에다가 280에다가 이거는 380에다가 요거 하면은 600에다가 요거 하면은 740에다가 740이니까 860 되지. 맞아요. 맞을 것 같은데 960이가 960 그러면 60원이 되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금에 대한 기대값은 60원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원짜리 동전 2개랑 50원짜리 2개를 주어져 가지고 던져라 이렇게 하는데 게임 한 판당 70원 합니다 이러면 남는 장사가 되는 거지. 이게 보통 이제 모든 도박 그러니까 모든 도박들이 이런 느낌이야. 계산이 바로 안 되게끔을 하면서 그 자체한테 이익이 되게끔 기대값 자체는 그쪽에 높게끔 아주 작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 얘가 너 홀짝 게임 알잖아. 이거 동전 섞어가지고 홀짝 하는 거. 그게 이제 원래는 50대 50
이라고 생각한다 얘가. 그거 이제 영상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만화도 있어요. 동전 개수에 따라서 다르지. 다른 거예요. 동전 개수 따라서 짝이 나올 확률이랑 혹이 나올 확률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카지노 같은 것도 보면은 다 그 룰렛 같은 거 있다가 룰렛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고 그렇잖아. 본 적 있지? 빨간색 검은색 막 있고 그러고 막 숫자들 있잖아. 그게 배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빨간색 걸 수도 있고 그 검은색 걸 수도 있어. 그러면은 빨간색 나오는 거나 검은색 나오는 것은 그냥 내가 건판 돈만큼 들고 가. 그러고 여기에 뭐 숫자를 찍는 거 있잖아. 거기에는 곱하기 뭐 몇 배, 20배나 뭐 몇 배 이게 높아. 그만큼 꼽는 게 그게 적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완전 절반이잖아. 검은색 하면 빨간색. 그래서 50%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딱 한 개 녹색이 있어. 여기에. 한 칸이. 녹색이 있거든. 요 놈 때문에 50대 50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카지노는 50대 50인 게임이 전혀 없어. 녹색 걸리면 그냥 꽝이거든요. 완전 꽝. 그리고 녹색을 아마 고르는 것도 있을걸. 그거 한 200배인가 뭔가 뭐 있을걸. 대박. 그런, 나 정확한, 그 룰렛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계속 거기를 걸려고 하는 것도, 만약에 확률상 만약에 200배라고 친다 한들, 이 확률이 전체 개수분에 나누고 봤을 때 그 기대값 자체도 그게 하나를 매번 고른 경우랑 봤을 때 그거를 기대값 자체도 무조건 높게 설정해. 배수를. 카지노의 모든 게임이 다 그래. 신기하다. 그런 기대값 같은 거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게 절묘하지. 사람들한테는 봤을 때는 공평해 보이고 약간 운으로 어떻게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시간 끌면은 무조건 카지노가 이기게끔. 그래서 카지노를 오래 앉아 있는다 해가지고 돈 딸 수 있는 게임이 절대 아니지. 오래 앉을수록 불리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갬블에서 조금 따르거나 이러는 사람은 그냥 짧게 앉고 짧게 가. 심한 사람은 한 판만 하고 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기 있는 모든 돈을 득 걸고 그래가지고 뭐 지면은 진 거고 이기면 그냥 그거 따고 그냥 끝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확률 기대값.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도 제곱의 확률 변수라 했으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1, 4, 9, 16, 25, 36 이렇게 있고 밑에 확률은 6분의 1씩 다 똑같지. 기대값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해가지고 있잖아. 공평하게 보이면서 좀 대박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짜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기대값을 잘 해가지고 지금 동전이 10원짜리 50원짜리지만 500원짜리 100원짜리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이걸 개수를 좀 교묘하게 바꿔갖고 조금 유리해 보이게끔. 봤어요. 마사토끼 같은 거. 마사토끼 거 짝거 짝가홀 있어요. 그거 이거 이래요. 그런 거. 그럼 이제 26번 같은 경우는 요 놈은 지금 t의 평균과 표준표차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t의 평균이니까 e의 t를 구하라는 거랑 같이 그지. 그리고 시그마의 t를 구하라 이런 거야. 그럼 e의 t는 e에다가 안에 그대로 넣으면은 이거 시그마분의 5x 이렇게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5m 거기에다가 플러스 30 요래 되는 거잖아. 아까 했다시피 시그마 ax 플러스 b가 어떻게 나오던데? a에 2의 x 플러스 b 요래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x 변수 있는 거는 앞에 따로 빼고 2의 x를 쓰고 그 뒤에 거는 나머지 다 상수제 그대로 나머지 다 쓰기만 하면 돼. 요렇게. 그러면 요 놈이랑 같은 건 m이잖아. 이게 없어져. 이게 남는 거는 30 요래 되는 거야. 그러면 평균은 30. 그럼 시그마는 시그마에다가 2의 5의 x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5m 플러스 30 요래 되는 건데 아까 시그마 ax 플러스 b가 되는 것이 절대값 a의 시그마 x 이렇게 됐던 거거든. 얘는 절대값에다가 시그마 분의 5의 시그마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뒤에 거는 나머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요 놈은 요 시그마랑 시그마랑 약분이 될까 얘가? 표준편 자체가 무조건 양수의 값이니까. 그치?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웠는데 무조건 양의 값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양의 값이 나니까 시그마가 베껴진뒤 이거 약분이 돼서 남는 거는 5 이래 돼. 계산 가능하겠지 이것도. 뭐 한 개 해볼까? 뭐 쉬워가지고 할 만한 게 있나 모르겠다. 밑에 내려가 보자. 없다.
문제가. 이거 그거를 그거 있잖아. RPM 해가지고 좀 발휘 오늘 보는 게 좀 좋겠다. 애들이 약간 어려워할 만할까. 자, 이항분포의 정의 자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이산항의 분포를 했다 애가. 여기 각각 나오는 변수가 있지 그죠? 뭐 x1, x2 이렇게 있고 여기 p1, p2 이렇게 각각 나오잖아. 근데 여기 각각 일어나는 이 확률들 있지 이거 이 확률들이 독립시행을 이룰 때가 있어 이게 요거 자체가 이 독립시행을 이루는 요 확률 이거 이산항의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확률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이지. NCR의 PR, QM-R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각각의 확률들이 독립시행을 이룰 때 이렇게 이룬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이 양분포는 특이하게 요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좀 더 간단하게. 여기에 B가 바이오널 널이 뭐 디스트리뷰 뭐 그거거든. 여기에 N은 시행 횟수야. 시행 횟수. 그러고 이 P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써. 이렇게 쓰는 이유는 또 있대. 이렇게 할 건데 얘가 이 양분포를 또 이렇게 왜 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독립시행 이룬다 했잖아. 독립시행 하면 우리가 뭐 3C1에다가 뭐에 몇 승 해가지고 하면은 요렇게 또 구해야 되고 숫자씩 집어넣고 각각 넣고 이러면은 안 그래도 이거 자체가 귀찮고 복잡한데 평균 구하러 가면 또 다 곱해서 해야 되고 그것도 귀찮은데 분산하러 가면 또 제곱에 더 귀찮거든. 근데 이렇게 되지 않더란 말이야.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더래. 이게 이 양분포는 평균은 그냥 이거 두 개만 곱하면 끝나. NP야 NP. 계산이 그렇게 나와. 그러고 시그마 제곱 이건 분산이제. 분산은 NPQ야. NP에다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Q. NPQ만 하면 끝나. 그러고 가면 여기는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지. 아주 쉽게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데 시행횟수가 100번이야. 근데 그 각각 일어나는 것이 5분의 1인 거잖아. 원래는 이렇게 이산확률 그리려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X인데 한 번 일어나는 경우 두 번, 세 번, 네 번 드르르르 해가지고 100번까지 다 있는 거라. 그러면 1이 일어나는 경우는 100번에서 한 번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그래서 5분의 1이 한 번이고 5분의 4가 99번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다 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짓거리를 안 해도 된다 말이지. 평균은 아까 이거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 20 그러면 분산은 20 곱하기에다가 Q를 곱하면 되니까 5분의 4를 곱하면 돼. 그러면 16이 되는 거죠. 그지? 이게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4. 됐어. 큐가 그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1 빼기 P지. 그럼 요거는 10회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 변수가 1이 나오는 횟수를 X 이렇게 뒀거든. 그러면은 10회 던지니까 횟수는 10이 되는 거고 1의 눈이 나오는 그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6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원래라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X에다가 10회 던지니까 0, 1, 아까도 내 0을 뺐디? 잘못하고 0, 1, 2, 3 해가지고 10 이렇게 해갖고 원래는 이렇게 풀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양분포라는 것을 알지 이게? 그러니까 이 양분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이게 독립시행이라는 걸 아니까 독립시행이니까 이 양분포구나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됐지? 그거를 보고 이 양분포라는 것도 알아내야 돼. 이거는 독립시행이구나 이 양분포라는 거 알아내야 돼.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지. 평균이랑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건 무슨 말이고? 2보다 작고 나갔다는 말은 P의 X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더해라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4번 중에서 횟수가 4번이잖아. 0번 나올 확률 2분의 1이 0번 나머지가 4번 나오고 플러스 4C1에다가 2분의 1에 1 2분의 1에 3 플러스 4C2에다가 2분의 1에 2 2분의 1에 2 요게 P가 되는 거고 Q는 4C3에다가 2분의 1에 3 2분의 1에 1 그 다음에 플러스 4C4에다가 2분의 1에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간단한 자연수비를 표현도 되는 거지. 안 추워요. 안 추운데. 제 34번 같은 것도 이거를 보면 무슨 분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항 분포라는 게 이해가 되지, 그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잘 봐야 돼. R번 일어날 때랑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P인 거지. 여기서 막 바꾸면, 이항 분포에서 따지고 봤을 때 막 바꾸면 안 되는 거겠지. 72번에다가 6분의 1이 되는 거지. 단분사는 NPQ 하면 될 것이고. 됐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10개에서 1을 나눠줘서 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럼 20이 나올 확률,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이항 분포가 되는 거고. 이것도 이항 분포라는 거 이해되겠지? 이건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것도 이항 분포라는 거 느낌 오나? 30번도? 이거 어떻게 고치란 말인데? 2분의 1의 k 승에다가 2분의 1의 100 k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게 이항 분포. 아유, 훅훅 넘어가네. 다 할 수 있겠다, 이거. 너무 간단하게 했다. 혹시 그거